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 특히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 민주당만 걸려있는 게 아니죠. 정의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의 표심도 중요합니다.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서남비 두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부터 통과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 아마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법을 준수한다면 27일 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야가 앞서 필요하면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해놨던 만큼 이날의 표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할 예정이라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도 자동 폐기가 되지 않고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투표가 진행되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까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투표가 무기명이니까요. 일단 국회 제적위원 과반이 참석해서 거기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됩니다. 전체 의석이 299석이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0명이 찬성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모두 찬성표 던질 게 분명해 보이고요. 정의당도 사안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줄곧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까지 해서 122표가 찬성표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만약 민주당 내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탈표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혹시 당론으로 정할까요? 현재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론으로 부결을 주장할 경우 방탄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수 있는 데다가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율 투표에 맡겨도 충분히 부결될 사안이고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면 반발표를 부를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결정 여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부결됐었습니다. 그때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런 말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검찰 분위기 보죠.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녹음 파일, 또 성남시 관련 결제 문건, 이메일 등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총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는데 사실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서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 극히 드물었죠.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불법 정경유착, 지역 토착 비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례적으로 조금 전 퇴근길에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네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수사에서 검찰이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을 한번 보죠. 보통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증거인멸 그리고 또 도주도
또 우려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그러면은, 경우에 많이 내용을 적시하죠. 그러면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도주 우려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도주 우려는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선 뺐는데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 일정과 동선이 공개되고 있고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이미 3차례나 응했던 점 등이 고려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태도도 사실상 묵비권 행사로 은폐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을 잇따라 특별면회를 한 것도 검찰은 회유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장 청구를 목전에 두고 정성호 의원의 면회 사실이 알려진 걸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영장 청구의 요건이 안 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성토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면회한 내용이 최근 공개된 게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이사진행 발언을 지속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인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게 참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녹취로서 그분이 누구냐, 이 대표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영장에 없어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을 약속했다. 이러한 네네. 약정 의혹이 있었죠. 부정처사 후 수뢰죄인데요. 이번 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의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의유는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경과 사실에 관련 내용을 담긴 했습니다. 검찰은 조금 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428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지급을 약속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추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향후 이 부분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밖에 없으니까 더 증거를 찾아보겠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수사도 많죠. 뭐가 나왔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례적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이건 아파트 단지를 짓게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네. 또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성남지청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이 외에 향후 50억 클럽 수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특히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과거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네. 이 수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옥죄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추적 선한빛 그리고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